당신이 왜 여기에? 입주 청소 첫날, 낯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식탁에서 물을 마시던 그 남자. 10년 전 장례까지 치렀던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낯선 여자가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쉬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윤정 씨, 오늘부터 새로운 집이에요. 입주 청소 업체 사장님이 건넨 메모지를 받아들면서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번째 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처음에는 보험금과 작은 적금으로 버텼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고 혼자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팍팍했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윤정 씨 솜씨가 제일 좋다고 소문났어요. 오늘 집은 좀 특별한 곳인데 조용히 일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곳이라니.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청소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의 집 구석구석을 치우고 닦는 일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눈치 보며 조용히 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그만이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2층 단독주택.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청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어깨 라인, 머리 모양, 심지어 컵을 잡는 손의 모습까지 10년 전 기억 속에 박힌 그 모든 것들이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젊은 여자가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 얼굴, 세상에 그 얼굴. 눈썹 사이에 작은 흉터, 왼쪽 입꼬리에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제가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10년 정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정아. 그 목소리까지,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뭔가 착각이. 젊은 여자가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자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누구예요? 거실 한쪽 소파 뒤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젊은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 뒤로 숨으면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저는 다시 남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장례식까지 치른 남편.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수야. 정말 당신이야?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크게 떨었어요. 젊은 여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이분은 여자가 말을 가로막았지만 남자가 손으로 여자를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어깨를 살짝 구부리는 습관까지 모든 게 제 남편과 똑같았어요. 윤정아,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동안 꿈에서나 들었던 그 목소리.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했던 남편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당신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젊은 여자는 아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엄마.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가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남편을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아빠라고 불렀어요. 윤정아, 잠깐만. 설명할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일단 나가볼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뭔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그리워했던 남편.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남편.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 저만 몰랐던 거예요? 골목 어귀에서 저는 다시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마치 화목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 있는 그 집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 젊은 여자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안긴 아이의 모습. 정말 제 남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흉터, 그 목소리, 그 습관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이유를,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산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어젯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얼굴이 떠올라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흉터, 그 목소리, 심지어 컵을 잡는 습관까지 그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어요. 아침 8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 씨, 어제 그 집에서 뭔 일 있었어요? 집주인이 오늘도 와달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그 집에 가야 한다니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본 게 정말 현실이었는지, 지하철에서 그 집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다면 이번엔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만약 정말 제 남편이 맞다면 지난 10년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네, 어제 온 청소업체입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지만 눈가에는 분명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분은 외출하셨어요. 그분이라니. 제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그는 제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요. 거실을 둘러보니 어제 깨졌던 컵은 치워져 있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학교 갔어요. 오늘 늦게 올 거예요. 여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뭔가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자가 자기 남자를 보고 놀라며 이름까지 불렀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청소할까요? 2층 방부터 해주세요. 벽장 정리도 좀 부탁합니다. 여자가 안내해준 2층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큰 붙박이 벽장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책상과 의자도 놓여 있었어요. 혼자 방에 남겨지자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연 이곳에 제 남편이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벽장문을 열자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남자 옷, 여자 옷, 그리고 아이 옷까지. 마치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면서 옷들을 하나씩 빼냈어요. 그런데 남자 옷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옷들을 제 남편이 입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 제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였어요.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에게 사랑하는 윤정이. 제 손으로 직접 새긴 글씨였어요. 지갑도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지갑. 남편이 늘 사용하던 그 지갑이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때 사진, 첫 번째 결혼기념일 사진, 그리고 목도리. 제가 손으로 직접 떠서 남편에게 선물했던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떴던 그 목도리. 왼쪽 아래쪽에 실수로 뜨다가 생긴 작은 구멍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였어요. 어제 봤던 그 남자가 정말 제 남편이라는. 손이 떨려서 물건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죽은 척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는데 벽장 저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갔다고 했는데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벽장 안쪽 옷들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젯밤에 봤던 그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요? 아이는 저를 보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빨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요. 또 나쁜 사람들이 와요. 나쁜 사람들이요? 어떤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면서 몸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야, 괜찮아요. 이모가 여기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아이는 벽에 더 바짝 붙었어요.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라고 부르네요. 정말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남편과 그 젊은 여자 사이의 아이일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다니. 잠시만 기다려봐요. 이모가 뭔가 가져다 줄게요. 저는 벽장에서 나와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쿠키였습니다. 다시 벽장 안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건넸어요. 맛있어요. 드셔봐요. 아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과자를 받았어요. 한 입 베어물고는 조금 안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는 누구예요? 저는 청소하러 온 이모예요. 당신은 왜 여기 숨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찾으러 와요. 아빠가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나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민아, 어디 있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부르는 걸 보니 아이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발소리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곧 방문이 열리면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벽장 안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민아, 왜 또 여기 숨어 있어?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잖아. 싫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또 와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이 아이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가 계속 나쁜 사람들 얘기를 해서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겁이 많아서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 별일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진짜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현민아, 이모랑 아래로 내려가자.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도 같이 가요. 왜 저를 붙잡는 걸까요? 처음 본 저에게 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민아, 이모는 일을 해야 해서. 괜찮아요. 잠깐 같이 내려갈게요. 저는 아이의 다른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났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여자가 따뜻한 우유를 데워 주었어요.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눈매나 코 모양이 낯익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을 닮은 건 아닐까요? 현민이가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8살이라면. 계산해 보니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시기와 비슷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일까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제 질문에 아이가 우유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슬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빠만 있어요. 하늘나라라니. 그럼 이 아이의 엄마는 돌아가신 건가요? 그럼 제 남편이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은 왜 죽은 척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는 누구이고 왜 나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려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민아, 학교는 안 갔니?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에 이어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얼굴로 그를 봐야 할까요? 어떤 순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현관으로 뛰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급하게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민이가 남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남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조금 더 야윈 것 같았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윤정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꿈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가 현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현민이는 남편 옆에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달려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이모, 아빠가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작은 팔로 제 허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본 아이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현민아, 이모는 일을 하러 온 거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현민이는 더 꽉 안겼어요. 싫어요. 이모랑 같이 있을래요. 이모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남편과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치 제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현민이가 제 옷을 더 꽉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이모가 가면 또 무서운 꿈 꿀 거예요. 무서운 꿈이요? 어떤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는 꿈이요. 그리고 아빠가 사라지는 꿈도 꿔요. 아이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민아, 괜찮다고 했잖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남편이 아이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어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당신, 정말 민수 맞죠? 제 질문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이요. 그럼 왜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0년 동안 저 혼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외로웠던 밤들, 그리워했던 순간들,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이요. 현민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우는 걸 본 건지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닦아줬습니다. 이모, 울지 마세요. 현민이가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 작은 아이는 자신도 무서워하면서 저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현민이 옆으로 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부르며 제게서 떨어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현민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이모 옆에 있을래요. 유진아, 그냥 둬. 현민이가 좋아하잖아.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말렸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이었군요. 그럼 이 여자가 유진이고 남편과 어떤 관계인 걸까요? 저는 유진이라는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게서 15살은 어려 보였어요. 예쁘고 날씬했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으니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늙어가는 동안 남편은 이렇게 젊은 여자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할 게 있어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현민이가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이모, 저도 같이 가요. 현민아, 넌 여기서. 유진이가 말렸지만 현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결국 현민이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2층 방에서 저는 계속 정리를 했어요. 현민이는 제 옆에 앉아서 가끔 도와주겠다며 작은 물건들을 건네줬습니다. 이모는 어디서 왔어요? 집이 멀어요. 지하철 타고 1시간쯤 걸려요. 그럼 매일 와요? 아니야. 며칠만 와요. 현민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이모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서워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아빠랑 유진 이모도 위험하다고 해요. 나쁜 사람들이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검은 옷 입고 무서운 얼굴을 해요. 엄마도 그 사람들 때문에. 아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치게 했어요. 현민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건가요? 그럼 현민이도 위험에 처한 건가요? 그래서 아빠랑 유진 이모가 저를 지켜줘요. 근데 이모가 오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아이가 제게 기대며 말했어요. 왜 저를 보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처음 본 저에게 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래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유진이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얘긴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이모, 아빠가 화났나요? 현민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현민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모, 내일도 와요? 내일은 모르겠어. 일이 있으면 올 수도 있어. 꼭 와요. 약속해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현민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하는 걸까요? 약속할게. 저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현민이와 약속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남편과 유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유진이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빨리 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유진이 현관 쪽으로 가면서 제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현민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정말 가세요? 응, 현민아. 오늘은 가야 해. 그럼 내일 와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이 아이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현민이와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내일 일이 있으면 올게요.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현민이가 기뻐하며 제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유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밖으로 나와서 유진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현민이한테 너무 정들지 말아주세요. 왜요? 곧 이사를 갈 거예요. 현민이가 너무 의지하면 헤어질 때 더 힘들어져요.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멀리요. 유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혹시 현민이가 말한 나쁜 사람들 때문인가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민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엄마도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현민이한테 너무 애정을 주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니까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막 정이 들기 시작한 현민이와 헤어져야 한다니.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남편과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나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현민이가 위험에 처한 걸까요? 그리고 왜 제 남편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 현민이의 두려움, 유진의 경계심,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현민이 같은 어린아이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 제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현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도 그 집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민이와의 약속도 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제 남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거짓보다 더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윤정아.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꿈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 민수야? 정말 당신이야? 응, 나야. 미안해.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집 근처 공중전화야. 혹시 몰라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전하지 않다니. 또 그 말이었어요. 유진이도 현민이도 이제 남편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10년 동안 죽은 척하고 산 거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만날 수 있을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이요? 이 시간에요? 응.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이렇게 급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만날래요?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 기억나?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 공원이라면 저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왜 그곳을 택했을까요?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윤정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닌 건가요? 정말 제 남편과 전화를 한 건가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11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과연 뭘까요? 공원에 도착하니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민수야.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남편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먹함도 느껴졌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저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제 말해줘요.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남편이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나는 죽지 않았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10년 전. 기억나?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말이야. 네, 기억나요.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셨죠.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보면 안 될 걸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을 목격한 건지 그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이 한 여자를 죽이는 걸 봤어. 그런데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었어. 8살짜리 아이가. 현민이 나이와 같았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가 현민이인가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어. 조직원들이 아이까지 죽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남편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다면 현민이는 남편이 구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죽은 척한 거예요? 응. 조직에서 날 찾고 있었어. 나를 죽이고 아이도 찾아서 없애려고 했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조직의 손이 경찰 내부까지 닿아 있었어. 그럼 어떡해? 한 형사가 도와줬어.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이라니.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일이 현실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위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형사가 교통사고로 위장해줬어. 나는 죽었고 김민수라는 사람은 사라졌지. 새로운 신분으로 현민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윤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널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조직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했거든. 만약 내가 나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10년 동안 혼자 견뎠던 외로움, 그리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매일 밤 널 생각했어. 혼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다가가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럼 유진이는 누구예요? 당신 새 여자친구예요? 아니야. 유진이는 그 형사야. 나와 현민이를 보호해주는 경찰이야. 경찰이라고요? 그 젊은 여자가요? 응. 여경이야. 현민이 엄마 역할도 하고 있어. 현민이한테는 필요한 존재거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유진이가 왜 그렇게 경계심을 보였는지, 왜 저를 멀리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현민이와 남편을 보호하는 게 임무였으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숨어서 살 거예요? 모르겠어. 조직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민이는 괜찮아요? 아이가 많이 무서워하던데.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엄마를 잃고 계속 숨어서 살아야 하고 트라우마가 심해. 그래서 저를 보고 안정감을 느끼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 넌 따뜻한 사람이니까. 현민이가 그걸 느끼는 거야. 현민이 얘기를 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정말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윤정아,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우리 결혼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 정말이에요? 응. 지갑에 아직도 가지고 다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을 때가 많았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만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남편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혼자 모르게 했을까요? 그래도 말했어야 해요. 저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돼. 너무 위험해. 지금도 위험해. 내가 나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평생 남남으로 살아야 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도 모르는 거겠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언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현민이가 내일도 저를 기다릴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윤정아, 현민이한테 너무 정들지 마. 곧 이사를 갈 거야. 또 이사를 가요? 어쩔 수 없어. 요즘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 혹시 들켜서는 안 돼.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렇다면 내일이 현민이와 마지막 일 수도 있겠네요. 언제 가요? 이번 주 안에. 아마 모레쯤.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벤치에 앉아서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윤정아,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라니. 과연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간의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의 선택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알겠어. 시간이 필요하겠지. 민수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그때는 꼭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 언젠가가 올까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윤정아, 정말 고마워. 와줘서. 저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해요.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너도 조심해.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바로 연락해. 남편이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아마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민수야, 현민이한테 인사는 해주고 가세요. 그 아이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알겠어. 고마워. 현민이를 이해해줘서. 저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정말 남편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잊혀진 과거일까요? 하지만 현민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작은 아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이 정말 마지막 만남이라니.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경찰이에요. 그분은 제게 친아버지보다 더 감사한 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남편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머니 속 작은 종이 쪽지가 그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건 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표정이 달랐어요. 경계심 대신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현민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이모, 정말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응, 현민아. 약속했으니까 왔지. 아이를 안아주니 따뜻했어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들은 현민이의 사연을 생각하니 더욱 애틋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현민아, 위층에서 놀고 있을래? 이모랑 유진 이모가 얘기할 게 있어. 유진이 아이를 위층으로 보냈어요. 현민이는 아쉬워했지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유진이 마주 앉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유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제까지는 젊은 여자, 남편의 새 여자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면이 있어 보였어요. 어제 그분과 만나셨죠? 유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이 말했나 봐요. 네, 만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사정을 들으셨겠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얘기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유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강력계 소속 유진이 경이에요. 경찰이라니. 남편이 말해줬지만 실제로 보니 실감이 났어요. 그렇게 젊은 여자가 경이라니. 정말 경찰이세요? 네. 현재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김민수 씨와 현민이를 보호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니. 어젯밤 남편에게서 들은 그 얘기가 정말이었나 봐요. 그럼 정말 남편과는 그런 사이가 아닌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업무상 이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현민이 보호와 김민수 씨 안전을 위해서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편이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질투했는지 모르거든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는데,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유진을 오해했구나.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죄송해요. 오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진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된 게 3년 전이요? 그럼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목격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현민이 엄마는 조직의 회계사였어요. 검은 돈의 흐름을 모두 알고 있었죠. 검은 돈이요? 네. 그 조직은 겉으로는 건설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과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인신매매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조직이었네요. 현민이 엄마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증거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런데 들켜버린 거네요. 네. 조직에서 알게 됐고, 그날 밤 현민이 엄마를 처리하러 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현장을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때 김민수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격한 거예요. 현민이 엄마가 죽임을 당하는 걸. 그리고 현민이를 구한 거구나. 네. 하지만 그 때문에 김민수 씨까지 표적이 된 거예요. 목격자니까. 그래서 죽음을 위장한 거군요.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몇 달만 숨어 있다가 조직을 잡으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나 봐요. 조직이 생각보다 크고 교활했어요.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있었고 정치계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몇 년을 버텨온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럼 현민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민이가 거부했어요. 김민수 씨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했죠. 트라우마 때문이군요. 맞아요. 엄마가 죽는 걸 목격했으니까.
김민수 씨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현민이를 키우게 된 거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네요. 김민수 씨가 현민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위험해져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역시 제가 알던 남편다웠어요.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유진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1년 전부터요. 원래 담당이었던 선배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제가 맡게 됐어요. 1년이나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현민이가 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해도 거부했어요. 그런 현민이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됐나요? 시간이 걸렸어요. 몇 달 동안 조금씩 다가갔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편해해요. 유진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현민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현민이를 정말 아끼시는군요. 네. 처음엔 임무였는데 지금은 정말 제 아이 같아요. 그럼 김민수, 제 남편과는 어떤 사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유진이 잠시 주저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다니요? 김민수 씨가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현민이에게도 정말 헌신적이고 저에게도 항상 배려해 주시고 혹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감사함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김민수 씨를 보면서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민수 씨가 저보다 15살 위세요. 제가 28이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유진에게 남편은 연상의 든든한 보호자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그럼 정말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전혀요. 김민수 씨는 항상 부인 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남편이 저 얘기를 했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밤 부인 사진을 보시면서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구나.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인에게 연락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우셨다고요? 네.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다고. 자신만 고생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었어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당신을 봤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나봐요. 어젯밤에 모든 걸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믿어지셨어요? 솔직히 반반이에요. 믿고 싶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유진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곧 이사를 가야 해요. 이번 주 안에. 남편이 얘기해줬어요. 위험해졌다고. 네. 최근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혹시 들켰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죠. 현민이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불안해할까봐. 위층에서 현민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진난만한 소리였는데 그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현민이가 저를 많이 따르는데, 네.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애착을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성애를 느끼는 건 아닐까요?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으니까. 모성애라니. 저도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현민이와 있으면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김민수 씨도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는 현민이가 편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현민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지만 당신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복잡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현민이한테는 분명 도움이 되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그때 위층에서 현민이가 내려왔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모,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게요. 현민이가 들고 온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분명 저였어요. 이모, 아빠, 유진 이모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쁘게 그렸네. 현민이가 정말 잘 그리는구나. 네. 이모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계속 같이 있어요. 현민이의 말에 유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모르고 있지만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민아, 이모는 일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어. 왜요?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정말 함께 있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민아, 이모도 이모 집이 있잖아. 그럼 이모 집으로 갈게요. 아빠랑 유진 이모랑 같이. 아이의 천진한 제안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현민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단한 요리도 해먹었습니다. 아이는 내내 제 곁에 붙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민이는 내일도 오겠다는 제 약속을 받고서야 보내주었습니다. 현관에서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민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본 지 오래됐어요. 저도 현민이가 좋아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실래요? 마지막 인사요? 내일이나 모레 떠날 예정이에요. 갑자기 사라지면 현민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알겠어요. 꼭 와서 인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유진의 고백을 듣고 나니 많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연인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현민이의 그림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 사람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 그림.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10년 동안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처럼요. 다음 날 아침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고 집안에서는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유진이 급하게 나왔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정 씨 와주셨네요. 그런데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당장 오늘 중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오늘이요? 그럼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현민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거실로 들어가니 곳곳에 짐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현민이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 그림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모, 저희 이사 가요. 그렇구나. 현민이는 괜찮아? 싫어요. 여기가 좋은데. 이모도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또다시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현민이가 인사하고 싶어 해서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젯밤 공원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가야 돼요? 현민이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현민아. 새로운 곳에 가서 더 재밌게 살자.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말일 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현민이를 도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그림들,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몇 권의 동화책.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니 안타까웠어요. 이모, 이거 드릴게요. 현민이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어제 그렸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 현민아,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아니요. 이모 주고 싶어요. 그럼 저 생각날 거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현민아. 이모가 소중히 간직할게. 정말요? 버리면 안 돼요. 절대 버리지 않을게. 약속해.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김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모두 조용했습니다. 현민이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식사 후에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아, 잠깐 위층에서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남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 한쪽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 동안 너에게 쓴 편지들이야. 편지요? 남편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건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것도 있었고 어떤 건 메모지에 휘갈겨 쓴 것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에게 편지를 썼어. 보낼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그중 하나를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습니다. 윤정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했어.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먹던 김치찌개가 생각났어. 내가 만든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아마 내가 없어서 그런가 봐.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또 다른 편지를 펼쳐봤어요. 오늘 현민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열이 많이 나서 걱정됐는데 다행히 감기였어. 그런데 현민이를 돌보면서 생각했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봤어. 분명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됐을 거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이 편지는 언제 쓴 거예요? 5년 전. 현민이가 처음 아팠을 때야. 5년 전에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는 남편이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어떤 건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어떤 건 깊은 그리움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아,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혼자서 케이크를 샀어. 작은 케이크였지만 내 생각을 하며 혼자 촛불을 불었어. 소원을 빌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고 있었다니. 저는 혼자서 그날을 슬프게 보냈는데 남편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안 쓰면 미칠 것 같았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도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드디어 너를 봤어. 정말 꿈만 같았어. 10년 동안 그리워했는데 막상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 너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였어.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편지를 읽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윤정아,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지들을 읽고 나니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화가 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정말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윤정아,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이 편지들을 보니 당신도 똑같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화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윤정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저도요. 저도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대화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현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아빠, 어디 있어요? 내려가야겠어요. 윤정아, 이 편지들 가져가. 제가요? 응. 너에게 쓴 편지니까 내가 가져야지. 하지만 당신 마음이 담긴 건데. 그래서 더 내가 가져가야 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간직해줘. 남편이 상자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1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무게였겠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현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어디 갔어요? 찾았어요. 현민아, 미안해. 아빠랑 얘기하느라. 이모도 같이 이사가요. 현민이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민아, 이모는 이모 일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어. 왜요? 이모 일은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논리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현민아, 대신 이모가 현민이를 항상 생각할게. 이 그림을 보면서 말이야. 제가 현민이가 준 그림을 보여주자 아이가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이모 생각할게요. 그때 유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정 씨,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 늦으면 안 돼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현민이는 제게 꼭 안겼습니다. 이모, 꼭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렴. 이모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그럼 마음이 통할 거야. 현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제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현민아, 이모도 사랑해. 남편과도 인사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윤정아, 고마웠어. 현민이를 위해서. 저도 현민이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조심해.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당신도 조심해요. 현민이 잘 돌봐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현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지 상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1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소중한 상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어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미안함, 사랑. 마지막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윤정아,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와 나 그리고 현민이와 함께 우리가 원했던 가족을 만들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를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저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그날까지, 현민이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편지 상자를 침대 옆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들을 읽고 나니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는 저를 잊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남편과 현민이를 위해서요.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맞설 것인가. 현민이 가족이 이사를 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현민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쓰던 번호였습니다. 급하게 받았어요. 윤정아,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와. 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그들이 너를 찾고 있어. 누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야. 우리를 찾다가 내 존재를 알아낸 것 같아. 지금 당장 피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이렇게 다급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XX역 3번 출구에서 기다려. 30분 후에. 늦으면 안 돼. 알겠어요. 윤정아, 조심해. 정말 조심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생각하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이 준 편지 상자까지.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집.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하지만 평범한 오후 거리였고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XX역에 도착해서 3번 출구로 나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민수야.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사히 왔구나. 다행이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말해줘요. 무슨 일인지.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젯밤 유진이 연락했어. 조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민이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존재도 알아낸 것 같아. 제 존재를요? 어떻게요? 아마 우리 집 근처를 감시했나 봐. 너를 봤을 거야. 그리고 신원을 조사했을 거고. 그럼 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응. 너도 목격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위험한 존재야.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니. 단순히 입주 청소를 하러 갔을 뿐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며칠만 버티면 경찰에서 조치를 취할 거야. 현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유진이 잘 보호하고 있어.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하게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전화였어요? 유진이야. 큰일 났어. 큰일이요? 뭔 큰일이에요? 현민이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오늘 오후에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유진이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설마 그들이 현민이를 잡은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현민이는 그에게 있어 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경찰이야.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유진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함께 현민이를 찾아야 해.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현민이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윤정아, 저도 현민이가 걱정돼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요. 남편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알겠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위험할 수 있어. 알겠어요. 저희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유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내내 현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작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진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큰일이에요. 현민이가 정말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오후 2시쯤이요.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요. 혹시 그들이 데려간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근처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목격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죠?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본부에서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현민이가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윤정아, 너는 멀리 피해 있어.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저 혼자 피하라고요? 안 돼요. 왜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 현민이 찾는 게 먼저잖아요. 저도 도와줄게요. 유진이 저를 말렸어요. 윤정 씨, 정말 위험해요. 일반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현민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안겼던 그 아이.
현민이가 저를 찾을지도 몰라요. 저를 보면 안정될 수도 있고요. 윤정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당신 혼자 도망치고 숨고 버텨왔잖아요. 이제는 제가 함께 할게요.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현민이도 구하고 이 일도 끝내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두 분, 여기서 헤어지지 마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왜요? 10년 동안 서로만 생각하며 버텨오셨잖아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지면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저희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이제 함께해요. 윤정아. 남편이 망설였어요. 저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버텨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유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좋아. 함께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해. 위험한 순간에는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봐요. 어떻게 현민이를 찾을지. 저희는 근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민이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가진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조직에서 현민이를 이용해서 남편을 유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현민이를 인질로 잡고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너무 위험해.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현민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경찰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정황을 파악해 보죠.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윤정 씨,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무섭죠. 하지만 현민이가 더 무서울 거예요. 그 아이 혼자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현민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현민이를 찾기로 한 거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 말에 남편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현민이를 구하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 위해서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과 저, 그리고 유진과 현민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나 이제야 돌아왔어. 혹시 나 다시 남편 해도 될까?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현민이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마침내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조직의 아지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버려진 공장 건물이었어요. 유진이 동료 경찰들과 함께 작전을 펼쳤고 저와 남편은
뒤에서 기다리며 현민이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총소리가 몇 번 들렸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현민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저희는 모두 울었어요. 현민아, 괜찮니? 이모가 와줬어요. 현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모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으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10년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그들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유진이 말하길 이번에 확보한 증거들로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거예요. 남편은 다시 김민수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현민이도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윤정아, 정말 끝났어. 이제 정말 자유야. 그날 남편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정말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정말이야. 유진이 확인해줬어.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그럼 현민이는 어떻게 돼요? 현민이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현민이도 함께 왔어요. 아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깨끗하게 잊은 듯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새 학교 다녀요. 그래, 어떤 학교야? 집 근처에 있는 예쁜 학교예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현민이가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아이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의 임무도 끝났지만 현민이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윤정 씨, 정말 고마웠어요. 윤정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말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유진 씨가 현민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현민이에게 엄마가 생기고 아빠도 있고 그리고 윤정 이모도 있고. 유진의 말에 현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저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나 혼자 살기로 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현민이는 유진이랑 살기로 했어. 유진이가 정식으로 현민이를 입양할 거야. 그럼 당신은요? 나는 혼자 살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또 혼자 살겠다니요? 왜요? 왜 혼자 살려고 해요? 너에게 미안해서 10년 동안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함께 살자고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여전히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너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멀리서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또 혼자 결정하려고 하다니. 또 그렇게 혼자 결정하려고 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윤정아,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보호한다고 혼자 결정해 놓고 지금도 똑같이 하려고 하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정말이야? 네. 10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현민이가 박수를 쳤어요. 와, 이모랑 아빠가 다시 결혼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모두가 웃었어요. 유진도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현민이와 유진은 근처에 살기로 했고, 저희는 자주 만나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이사 첫날, 남편과 저는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가구도 별로 없고 정리할 것도 많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윤정아, 나 정말 돌아왔어. 네, 돌아오셨어요. 혹시 나 다시 남편 해도 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1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는 버리지 말아요. 함께 살아요. 남은 인생은 우리 둘이. 응, 절대 버리지 않을게. 평생 함께 하자.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봤던 노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함께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한 달 후, 현민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이모 집 예뻐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현민아. 너도 유진 이모랑 행복하게 살고. 네, 저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잘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현민이와 유진을 배웅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이제는 가구들도 제자리를 찾고 정말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주 청소를 하러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현민이 같은 소중한 아이도 알게 되고, 유진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부드러운 달빛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달빛을 남편과 함께 봤었는데 이제 다시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보니 평온해 보였어요. 10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맞던 아침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맞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좋은 아침.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소중하고 감사할 테니까요. 사랑은 때로는 기다림이고 때로는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예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소중한 교훈으로 간직하고 미래에는 더 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현민이와 유진도 저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될 거고 저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어 갈 거예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두 번째 신혼생활의 시작이었어요.